확장성에 대해서는 모듈 디벨로퍼, 앱 빌더, 스크린 에뮬레이터가 키워드로 나와 있어요. 모듈 디벨로퍼는 컴포넌트와 관련이 있고 스크린 에뮬레이터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발하고 있는 작업을 즉각 디바이스별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네요. 그러면 앱 빌더는 모바일 서비스 중 하이브리드 앱 방식일 때 안드로이드, iOS 기기별 설치 파일을 생성하는 부분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모듈 디벨로퍼를 통해서 기본 컴포넌트 외에 시스템에 필요한 사용자 컴포넌트를 개발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넥사크루 플랫폼은 제품 하나로 다양한 사용자 환경인 멀티 브라우저, OS, 디바이스를 지원할 수가 있는데요. 모바일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웹앱과 하이브리드 앱 두 가지 서비스를 지원할 수가 있죠. 넥사크루 스튜디오를 설치하시게 되면요. 현재 보신 것처럼 모듈 디벨로퍼 개발 환경까지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모듈 디벨로퍼를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죠. 제가 이번 시연을 위해서 프롬프트 달력이라는 새로운 컴포넌트를 작업을 해보았고요. 해당 작업된 결과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 디벨로퍼 개발 도구 환경도 넥사크루 N과 동일한 구성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시죠. 제가 작업한 프롬프트 달력 관련된 프로젝트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해당 소스가 로딩이 완료가 되면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영역에 동일하게 프로젝트의 구성과 그 다음에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으시죠. 제가 작업한 캘린더, 즉 프롬프트 달력 컴포넌트를 확인해 보시면요. 기본 캘린더 컴포넌트를 배치를 해서 하나의 새로운 프롬프트 달력 컴포넌트를 작업한 내용입니다. 스크립트 작업 역시 넥사크루 스튜디오 개발 도구와 동일한 개발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가장 큰 장점으로는 해당 컴포넌트, 즉 기본 컴포넌트에 대한 다양한 API, 속성뿐만 아니라 메소드 그리고 이벤트를 상속을 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add 아이템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아이템을 추가를 하여 풍부한 기능, 로직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작업이 완료된 사용자 컴포넌트는 디플로이 모듈 패키지 과정을 통해서 X 모듈 확장자로 파일로 생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해당 컴포넌트를 넥사크루 스튜디오에 어떻게 등록을 하고 사용을 하는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다시 넥사크루 스튜디오 개발 환경으로 돌아왔고요.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영역에서 타입 데피니션, 오브젝트 항목을 한번 확인해 보죠. 현재는 프롬프트 달력 사용자 컴포넌트에 대한 JSON 파일이라던가 아니면 컴포넌트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시죠. 그렇다면 제가 작업한 사용자 컴포넌트를 한번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메뉴에 있는 인스트 모듈 통해서 내가 작업한 사용자 컴포넌트를 등록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해당 결과물을 확인해 보시면은 .x 모듈 확장자로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컴포넌트 모듈을 선택을 하신 후에 넥스트를 누르시게 되면은 컴포넌트의 아이디를 설정할 수가 있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기본 위드 값 그리고 하이트 값을 설정을 하여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넥스트를 통해서 해당 프로젝트에 등록을 해보도록 하죠. 인스톨 과정을 통해서 타입 데피니션은 등록이 되었지만 한 번에 그 개발 도구 재실행이 됩니다. 재실행 과정을 거쳐서 사용자 컴포넌트가 완벽하게 설치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프로젝트 UI 소스를 다시 한번 로딩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요. 로딩이 완료된 해당 UI 소스에서 다시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영역의 타입 데피니션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용자 컴포넌트 그리고 개발 도구가 다시 재실행이 되면 타입 데피니션 오브젝트 메뉴에서 현재 보신 것과 같이 제가 등록한 사용자 컴포넌트의 JSON 파일 그리고 투먼스 캘린더라는 새로운 컴포넌트가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시죠. 그렇다면 이 컴포넌트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위젯 방식을 통해서 화면에 드래그 앤 드롭으로 배치하여 쓰시면 됩니다. 현재 보신 것처럼 프롬프트 달력 캘린더의 아이콘이 보이시고요. 해당 아이콘을 선택을 하신 후에 화면에 배치하여 바로 활용이 가능하시게 되겠죠. 이를 통해서 기본 컴포넌트 외에도 시스템에 필요한 사용자 컴포넌트를 개발을 하여 컴포넌트 확장성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넥사크루 N으로 모바일을 개발할 때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별도의 설치가 필요 없는 웹앱 방식과 OS와 디바이스의 특성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앱 방식입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앱으로 개발을 할 때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앱 빌더 기능을 통해서 손쉽게 앱의 관리와 생성, 배포가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어떻게 하면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앱을 빌드할 수 있는지 시연으로 보시겠습니다. 먼저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상단 메뉴 디플로이 메뉴에 패킹을 클릭합니다. 패킹 화면이 열리면 아카이브 파일을 설치할 위치, 안드로이드, iOS를 클릭해 줍니다. 이제 옵션을 클릭하여서 결합할 JSON 파일과 XCSS 파일을 체크합니다. 또 컴프레스에서 JS 파일에 주석과 공백을 제거하는 항목도 체크해주고 앱빌더 서버와 로그인 정보도 입력해줍니다. 모듈과 소스, 리소스를 모두 확인한 후에 패킹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패킹 과정을 통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앱빌더 기능을 지원을 하여서 앱빌드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앱빌더는 서버에 미리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앱빌더 서버 정보와 로그인 정보를 미리 입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패킹이 완료된 후에는 아래 빌드 버튼을 클릭하여서 빌드 단계로 넘어가 줍니다. 빌드 과정에서는 빌드할 타겟 프로젝트를 선택해주고 미리 등록한 라이브러리나 로컬 라이브러리를 선택해줍니다.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기능들을 선택해 주는데 저는 카메라와 SMS, 블루투스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아래 빌드 버튼을 클릭하여 앱 빌드를 실행합니다. 빌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아래 APK 파일 링크와 QR코드가 표시가 되는데요. 이 코드를 스캔하여서 APK 파일을 내려받아 앱을 설치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앱의 개발부터 배포까지 넥사크로 N 하나로 빠르게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모바일 시연까지 보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창현책임님께서 넥사크로 N의 강화된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넥사크로 N에서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빠르게 변화가 요구되는 ICT 환경에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즉 넥사크로 17 UI 소스 호환성을 보장해 드리고요. 그리고 웹 표준 및 폭넓은 확장성으로 최적화된 개발 방식과 운영 방식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디지털 전환으로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다양한 코드 블록화를 통한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뿐만 아니라 쉽고 빠른 어플리케이션 구성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오브젝트를 통해서 JSON 형태의 데이터를 호출 그리고 작성,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해당 데이터셋 오브젝트를 통해 리저트풀 방식의 데이터 처리뿐만 아니라 데이터셋과 양방향 처리를 지원할 수가 있어 다양한 데이터 통신 방식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투비소프트의 넥사크로 N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넥사크로 데모라고 검색하시면 더 다양한 기능들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